네,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저는 가짜 자연 기반 해법에 저항합니다. 사실 저는 그 자연 기반 해법에 되게 탐닉하고 있고, 우리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실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근데 요즘 지켜보면 너무나도 이 단어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조치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가짜 해법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소개를 이제 멸종 저항 중인 다둥이 아빠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멸종 위기의 시대에 제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 막 생산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연과 이 지구에 오염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이 지구와 생태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항의 어떤 잠재적인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첫 아들이 5학년인데 우리 동물을 잘 보살피는 그런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그 메시지는 자연 기반 해법을 제대로 보자고 하는 건데요. 요즘 여러 이제 그 정부 부처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렇게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그런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 되게 따뜻하고 좀 매력적이고 되게 좀 호감이 가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 이제 그 들어보면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참 많습니다. 마치 이게 어떤 그 정치인이나 어떤 여당, 야당을 떠나서 뭔가 글로벌 정책 기조를 가지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자연을 어떻게 잘 보살펴서 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탄소를 감축하고 줄이고자 하는 여러 공학적인 조치와 달리 자연을 활용하자, 자연을 잘 보살피자는 그런 맥락일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살펴보면 항상 이런 여러 그 스펙트럼 속에서 뭔가 어떤 국제적인 정서 또 내부적인 여러 정책을 만들 때 늘 이렇게 좀 선도되고 있는 하도 되는 말을 쓰고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기 좋고 정책을 입안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로 대상이 나무를 많이 심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전부터 이 자연기반 해법이 국제사회에서 입안이 되고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죠. 여러 가지 식량 문제, 물 문제, 재해 문제, 생물다양성 문제를 자연을 잘 보호하고 복원하고 관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의 액션은 보호와 관리와 복원인데 사실 보호가 가장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보호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약간의 복원적인 사업과 대부분 인간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은 사실 어떤 자연의 생태계와 생태계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 태양력, 풍력, 그런 지력과 관련된 그런 그 재생에너지와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자연을 활용하면서 생태계 기능도 충분히 그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이런 말들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근원을 따져가다 보니까 이것이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쓰고 런칭한 곳이 세계은행이더라고요.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잣대를 찾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를 동력을 찾다가 자연에 투자하겠다라고 뭔가 시작을 한 건데 자연에 투자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우리한테 이롭고 생물한테도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지구가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맥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한 해법 또는 생태계 기반의 해법 또는 어떤 자연기후 해법이라는 여러 가지의 유사한 말을 가지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과 정책이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 11월 달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설정되어 있고 또 생물다양성 협약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좀 논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기반 해법이 진정으로 생물의 서식처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조금 이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이름을 들고 조금 인간의 경제적인 어떤 삶이나 또는 기업과 정부의 여러 가지 눈속임을 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되었던 그런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연기반 해법을 도출했을 때 가장 우선시되고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이요.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우리가 나무 심으면 사실상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다들 기대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지면 당연히 지구의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 또는 멸종되거나 또는 서식처를 잃어버렸던 많은 동물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에도 이 자연기반 해법을 모토로 전 세계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정도는 다시 격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해서 1조 그루의 나무 심기 사업이 지금 1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파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산림청에서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그런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 1조 그루를 심으면 과연 이산화탄소 배출된 이산화탄소 30%를 격리할 수 있다라고 검증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또 과도한 주장이었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좀 제한된 그런 학술적인 결과였다고 많이 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1조 그루를 심으려면 면적이 3억 5천 헥타의 땅이 필요한데요. 3억 5천 헥타르면 미국 땅덩어리의 3분의 1이고 중국의 3분의 1입니다. 이 많은 땅에 어디에 심겠어요? 기존의 숲에서 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나무가 없는 곳인데 그래서 주로 이 전 지구적으로 돌입을 한 게 나무가 없는 아프리카의 초원, 사바나 그리고 여러 어떤 일부 사막과 습지, 초지 그런 지역에다 나무를 심어온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무가 있으면 사실상 뭐 탄소를 더 고정시킬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원래 본연의 생태계가 있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수만 년 동안 살아온 그런 동식물이 있는데 그런 환경이 다 바뀌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어떤 고유한 어떤 나무를 심을 건가에 대해서도 어떤 단일 종의 경제림 위주로 식재를 해서 많은 생태계의 어떤 훼손을 유발했고 지역 원주민 사회에 많은 또 이렇게 고유성을 훼손했고 또 사실 그런 지역의 토양에 많은 탄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제한되고 단시한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탄소가 오히려 배출되는 그런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본을 투입해서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실제로는 탄소를 흡수하기는커녕 지구의 환경을 좀 더 망가뜨리는 상황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라는 비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바나의 이런 초원에 나무를 심는 행위, 또 여러 가지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다가 이 유칼립투스라는 여러 가지 단일종의 경제림을 많이 심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문제가 되었던 캐나다의 어떤 바이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나무를 베어서 유럽으로 가고 한국으로 보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저 숲이 땔감이 아니다. 저 숲은 많은 야생 생명이 살고 있는 서식처이자 또는 우리 기후 환경을 지탱하고 있는 곳인데 저것을 함부로 베어내고 쓰고 하는 행동 또는 잘못 심는 행동이 오히려 기후에 더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잘못된 기후 대응 차원에서의 자연기반 해법이 산림청의 30억 그루 사업에 대한 뭔가 연막의 어떤 언어로 쓰이고 있어서 지금 산림청에서 지난 5월 달에 국제총회를 유치하면서 썼던 슬로건이 산림의 생태계를 살리는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나무를 베고 새로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저렇게 또 연출을 해왔던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이 개도국의 어떤 산림 전용을 방지하게 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실제로 통계로 드러난 결과하고 실제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고 실제 탄소를 흡수 격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고 그 지역 원주민 사회를 오히려 이제 망가뜨린 그런 결과를 만든 부정적인 처리를 한 게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잘못된 인식의 출발로 그런 상황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자연을 빙자로 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한 사업이 실제로 돈벌이는 되었지만 실제 어떤 자연의 개선을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는 명명백백한 사례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또 따온 말이 또 자연 기반 해법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 물순환, 물 관리를 잘 해보겠다고 해서 이 가로수 하부에다가 이 물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요 사업을 실제 가로수 하나에다가 저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 저 하나의 유닛을 만드는데 1,400만 원이 들었대요. 지금은 좀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한 700만 원, 800만 원 통용되는데 근데 실제 저게 물은 저장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기 심어진 나무는 죽어버린 거죠. 실제 우리가 물순환이라고 한다면 나무가 잘 자라서 증발산도 잘하고 뿌리가 튼튼해가지고 그런 물순환이 어떤 지구과학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물 담는 그릇만 만들고 실제 생물은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현실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공법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이 정책적인 보고서에는 뭐 탄소를 흡수한 효과가 있었다, 또 물을 저장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알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연기반 해법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우리가 과도한 기대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사람들한테 좀 기대치를 높게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변해야 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어떤 경제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술수가 숨어 있는 게 가장 크고요. 사실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보호만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투입이 되거나 또는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는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되게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복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조성하는 사업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 보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탄소 흡수 능력, 그 능력을 더 이렇게 최대치 하는 그런 사업에 매진할 것인가에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겼던 많은 그런 근본적인 룰이 이 파리협정이나 지난 어떤 도쿄의정서에서부터 출발한 여러 가지 어떤 기후 관련된 그 법 규범이 어떤 근본적인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해양, 갯벌, 원시림 그런 곳이 어떤 우리가 오랫동안 탄소를 격리하고 있는 탄소 저장고인데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탄소 흡수 능력으로서 그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관리된 토지에 한정해서 인간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탄소 흡수원을 더 확보했느냐만을 가지고 뭔가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되는 사람만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연기반 해법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랑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이 화폐 가치로 교환이 되고 산업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이제 10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틀을 시스템과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한 이 기업과 기존의 어떤 보수화된 그런 측면에서의 좀 어떤 녹색의 분치를 하는 그런 정도로 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기반 해법에서 중요한 것은 맥락은 자연이잖아요. 뭐 기반 해법은 그냥 우리가 붙인 말인 거고 정말 자연이 중요한 건데 과연 자연이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철학적인 질문도 던지고 논쟁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생명은 탄소인가요? 어떤 우리가 분해된 요소로서는 탄소일 수 있는데 탄소는 생명이 아닌 거죠. 그만큼 생명이 더 우리가 오묘하고 무궁무진한 어떤 그 균형점을 찾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음을 다루지 않는 탄소 셈법이기 때문에 실제 생물 다양성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잣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탄소나 물, 생명에 값을 매기고 거래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인 물음도 해야 될 것이고 제대로 그
가치를 주고 있는 건가에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자연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건가? 야생 생명이 사라진 자연을 상상을 해봤는지 그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아마 이런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연의 권리, 숲의 권리, 나무의 권리에 저항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또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자연의 권리를 대변하고 활동을 해왔던 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의 시작은 제가 이제 도시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논습지, 그린벨트에 공장을 짓겠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싸움에 같이 지원하고 또는 활동을 하면서 저 논습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생명의 가치, 또 논습지가 가지고 있는 탄소를 격리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 잘못된 통계 자료, 제한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더 많은 탄소를 격리한다 또는 산소를 배출한다고 하면서 이 공장을 짓고 도시를 만들면서 조경 녹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막 광고하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절대 자연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이루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 맞서서 활동을 해왔던 그런 저항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그 자연 산림과 습지 하천에서 아주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한 좀 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무자비하게 잘려지고 벌목되는 나무를 돌보고 활동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대상이 이제 도시 숲의 가로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그 키워드는 아직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말이 오염돼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여러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이 자연 기반 해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어떻게 더 착취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잘 이렇게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사회 시스템이 같이 바뀌어야 되고 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거기에 대한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다고 하는 그런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깊은 산 속에서부터 물길을 따라서 그다음에 저 우리가 늘상 찾는 인근에 있는 산림, 경작지, 우리 마을에서 모든 할 수 있는 보호와 복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관리에 대한 조치를 좀 균형 있게 해 나간다면 우리 어떤 도시가 훨씬 더 이 자연에 기반한 어떤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기후 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탄소 중립 전략의 야심찬 계획으로 이 자연기반 해법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것은 결국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린워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자연기반 해법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실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무생명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 해법은 탄소 중립으로 위장된 탐욕의 자연 착취 해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 저항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